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주 지역에 사이머스켓 재배가 지금 현재 오늘 5월 16일이죠. 예, 이제 오늘부터 밭에 들어오니까 더위가 상당히 차죠. 그러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죠. 사이머스켓이 더위를 식히려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더위를 식겠냐. 잎에 함수량이 많아야 돼요. 잎에 물이 많아야 된다. 그럼 잎에 물이 많으려면 물을 준다고 해서 물이 늘어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물을 뿌렸었다고 물을 가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잎속에 탄수화물이 많아야 됩니다. 잎속에. 그럼 탄수화물은 우리는 설탕이나 요소나 가격대 비슷해요. 가격대가. 그럼 우리는 뭘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탕을 준다고 해서 설탕이 다가 안 되겠죠. 그러면 잎으로 계속 연면식을 준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요. 그러면 많은 뿌리들이 질소분,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미량요소 녹여 먹고 가져와서 잎에서 탄수화물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마그네슘 준다고 해서 엽록소가 생산될까요? 도움은 될 뿐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잎이 누룩누룩하면 뭐냐면 책에 마그네슘 결핍 나오죠. 마그네슘 준다고 해서 치유가 되나요? 땅에 마그네슘 있는데. 원인은 가리 가다에서 함수량을 가질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분을 가질 수 없어서. 그러면 수분을 가질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러면 그 수분을 못 가진 원인은 뿌리에서 가져온 소화액. 우리는 지상부에서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 연면시비는 뿌리로 내려가는 소화액, 영양소. 그러면 뿌리의 효소가 움직여서 뿌리에서 소화액이 분비돼서 효소, 미생물 활성화돼서 흡수로 된 영양소. 그게 다 영양이 소화된 게 가져오겠죠. 단백질, 아미노산,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런 다량의 용소들이 가져오는데, 그 가져온 영양소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잎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걸 먹고 잎에서 영양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저녁에 다시 뭐 하겠습니까? 낮에 수분이 올라서 잎에서 가져온 영양소는 잎에서 축적을 하고 잎이 일을 하고 수분은 기공으로 날려. 물이 없어졌죠? 그 뿌리는 계속 가져와요. 그런데 저녁에도 가져옵니다. 역시 저녁에 가져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기공을 닫았으면 물이 갈 데가 없겠죠. 그러면 이 물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잎속으로도 갈 수 있고 바로 바깥으로 일액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슬. 우리가 일액을 맨다 그러죠. 그럼 우리 포도밭에 가면 요거는 이슬 맨다 그랬죠. 두께가 얇으니까 탄수화물이 없어지니까 이슬을 맺겠죠. 요소 주고 나면 그 다음날 이슬 안 맺어요. 그치? 그러면 요소 주면 잎이 두고 저녁에 물을 먹었죠. 그 몸 전체에 수분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영양 이동이 빨라요. 영양 이동이 빠르면 어떻게 되습니까? 더위를 안 타겠죠. 수분을 날려서 온도를 식혀야 돼요. 자기 체온을. 수분을 날릴 수분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수분이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머스켓이 더위를 안 타려면 자기 스스로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칙. 수분을 갖게 만드는, 물을 아무리 줘봐라 작년에 포도 안 익는다. 작년에 물을 안 줘서 포도 안 익었습니까? 물컹물컹했으면 아니죠. 물을 줬으면 우리가 포도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물을 주면 뭐 해야지? 안 먹죠. 뭐 때문에 안 먹냐? 질소분이 없어서 안 먹어요. 질소분이 없는 거는 강합성을 못했고
엽록소가 없어서 강압성을 못했고, 강압성 양 산물이 적은 거죠. 탄수화물이. 그래서 더위를 타는 걸 비료에 비유해서 한 거는 가리는 더운 비료, 요소는 시원한 비료, 이 두 가지 쪼개버렸어요. 그래야만이 결론적으로 용어를 앞에다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유권 해석을 했냐에 따라서 가리를 들고 가서 줄 수도 있고 요소를 줄 수 있겠죠. 포도 6개 계열의 색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잎에 수분을 빼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가리를 좁혀야 되겠죠. 가리를 좁으면 잎에 수분이 빠져버려요. 그럼 색이 나겠죠. 성장을 시키면 뭐예요? 요소를 주면 성장을 해버리겠죠. 색이 연해져 버려요. 두 개가 동일해요. 비료가 없으면 여러 가지 병이 와요. 왜? 지 스스로 영양분을 뱉어가지고 잎가에 쌓여요. 잎가에. 낮에 소화시킨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나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인산이나 가리 잎 끝에 뭉쳐가지고 약간 뽀얗게 보이죠. 거기에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이면 누가 와요? 제피곰팡이 오죠. 우리 제피곰팡이 약 치죠. 그 필요 없는 약이에요. 이슬만 안 맺으면 필요 없는 걸 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권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유권 해석이 잘못돼서 우리는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황금알롱법에서는 이 내용들을 한낱이 저도 알아가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를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여기 가서 끝나고 나면 내일 되면 또 딴 데 가야 되겠죠. 어제는 강원도 있었고, 내일은 부여에 가 있고, 모레는 거창 가 있고, 그 다음 날은 사무실 강의, 그 다음 날은 청도에. 계속 돌면서 해도 우리나라에 정보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소를 주라 그러면 논란이 나자빠져요. 그래 좋은 요소를 안 주고 어떻게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쌀맛에 제일 좋은 게 요소예요. 그 요소 비료를 안 주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좀 우리가 무모하다. 꼭 요소 비료 주자. 그 요소 비료 주자 한번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카메라 요거 약간 앵겨가지고 열을 좀 시켜요. 그늘에 이어가지고 요쪽으로 하면 그늘 되는데 어디야? 뭐 별로 없다. 그냥 하자. 좀 낮추면 그늘이 되겠죠. 예. 이거 갖다 시원하고 시원하지 싶은데. 예, 뭐 그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마스케처를 열을 시킬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요소밖에 없어요. 열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생산이 안 늘어나거든요. 그 열을 시킨단 말은 샤인마스켓이 흡수했을 때, 빨아들였을 때 몸속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함수량을 늘릴 방법이 없어요. 뭘 가져가야 되나? 요소를 가져가야만이, 질소를 가져가야만이 광합성을 해서 설탕물을 만들고, 설탕물은 물을 빨아당겨. 왜 그렇게 하느냐? 잎에서 탄수화물 농도량만큼 물을 가질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야 물을 가져야 이것이 바로 소화액이에요. 뿌리의 소화액이라는 거죠. 예. 뿌리는 소화액을 가져야 돼요. 소화액. 뿌리는 소화액을 가져야 되는데, 뿌리가 소화액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잎에서 탄수화물이 많아야 수분이 많아서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건 뭐겠습니까? 맹물을 뿌려버리잖아요. 일단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 위에는 또 내가 보충하마. 이게 황금알롱법이거든요. 그러면 뿌리에 가는 걸 갖다가 양을 늘려주고 하면 뿌리가 일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맹물 시비에서 봄에 일찍 더위가 생긴 바이러다. 일본에서 못 풀었죠.
일본에서 못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 때 바이러스예요. 근데 한꺼번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 뿌리고 풀어보잖아요. 이름도 없이 해버렸어요. 바이러스 지랄로 바이러스야.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잎이 세포가 파괴돼서 쭈그러집니다. 간단하죠?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잎이 세포가 파괴됐다. 더워서. 조직이 파괴돼서 쭈그러집니다. 바이러스 아닙니다. 가리, 가다, 고온, 열상입니다. 그래서 잎이 지금부터 우리가 생산량을 다량으로 늘리는 방법은 포도가 먹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누가 많이 해야 되냐? 뿌리는 일을 잘하는데 안 줘서 못한다. 먹을 게 있어야 일하지. 먹을 걸 주자. 뭐 해줘야 됩니까? 사이마스케 농가들 거의 대다수 조사해보니까 토양 분석 자료 받아보니까 인산가리 가다, 칼슘 가다, 마그네슘 가다, 그 좋은 것들 많이 주놓고 한 개 뭐 안 줬어? 요소 안 줬다. 앞으로 몇 년 안 줘도 돼. 앞으로 한 5년, 10년 안 줘도 될 때 꽉 찼어. 제주도에 가서 백합농사 3,000평에 제가 올게 4년째 아무 요소만 주고 있어요. 사이마스켓보다 백합이 돈 더 많이 들어요. 농비가. 그죠? 불때가 농사 짓고.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황금을 농부가 돈을 벌게 해줘요. 근데 아무리 해도 요소 급을 지랄라고 그러냐. 아니 한 포기만 줘보든지. 그럼 어떻게 다들 농사지가 돈을 호주면 이어줘야 돼. 그걸 못하잖아 아무도.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는 설계를 뽑아줄 뿐이에요. 그리고 농가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후대들이 어떤 누군가는 이 내용을 정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계속 발표해 놓겠죠. 여기 이 더운데 배추 심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다 그죠? 힘든 거는 배추가 힘이 들지 우리는 힘 안 들어요. 죽든 살든. 그죠? 돈을 작게 벌고 많이 벌고 그 차이 뺏겨서 마음이 좀 안 되게 되다. 마음이 좀 안타까운 얘기 들어서 그죠? 여기 배추 심어가 죽는다 해서 뭐 여기 한 포기 심어 죽는다 우리 걱정하겠습니까? 여기 전체 배추 심었을 때 돈이 안 나오면 이제 걱정하겠죠? 쌀마석에서 한 포기 울타리 심어놓은 거 걱정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거 안 열면 사모으면 되는데 뭐. 그죠? 그런데 여기 배추 심어도 아무리 더워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파리에 탄수화물 농도만 늘리면 됩니다. 이 파리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으로서 얘한테 잎에 탄수화물 농도만 늘리면 된다. 그 말은 설탕은 더위도 좋고 추위도 좋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잎 속에 제일 중요한 탄수화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질소분은 왜 시원한 비료를 하냐면 겨울에 마을밭에 가을에 요소비료 좀 죽어버려요. 말라가 양파밭에 죽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양파가 잎이 고실라지면 쑥다면이 올라버려요. 그거는 또 요소를 주면 괜찮아요. 이놈이 떨어진다. 양파가 겨울에 쑥다면이 될 거냐 암다면이 될 거냐 꽃대 오는 건 사실은 암놈이에요. 우리가 못 먹는다고 쑥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양파가. 사실은 그게 꽃는 분화했는데 지상부가 많이 마르면 양파는 이게 분화가 바뀌어요. 왜냐면 많이 마르면 밑이 크다 생각해서 내는 건강하고 씨를 맺어서 죽겠다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다른 행동이 하죠. 우리는 양파가 그냥 순놈이 돼가지고 꽃도 안 피고 그래야만이 양파가 맛있는 양파인데 꽃대가 내가 암놈이 돼버리면 우리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또 쉬워요. 설탕을 물 500에다가 5kg여가 살펴보면 괜찮으니까. 예, 굿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물 500에 5kg 정도의 설탕을 줘버리면 양파가 괜찮아요.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마스케치 여름에 더위를 안 타게 큰다. 더위를 안 타는 방법은 잎을 두껍게 하면 된다. 엠보싱이 나오게 하면 된다. 엠보싱이 나온 거는 2개 달리도 키우고 3개 달리도 키우고 4개 달리도 똑같이 키워요. 똑같이 관계없어요. 엠보싱이 달린 놈은 넓게 익어서 익었지 작은 가지 2개 2kg 단다고 해서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먼저 따먹고 에너지 돌아오게 다 익혀요. 포도를 많이 달아서 안 익는다. 거짓말이. 요소를 안 줘서 더워서 안 익은 거예요. 작년에 포도 따다가 우리가 그거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요소비로 준 사람 8월달 뭐 이럴 때 9월달에 따면서도 요소 주고 그래도 잘 익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익는 거는 그 원인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마스케치 더위를 안 타야 크는데 더위를 타고 있다는 거는 잎의 함수량을 우리는 늘려야 되는데 이 함수량 늘리는 방법이 질소밖에 없습니다. 물을 줘도 다 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줘봐라 물을 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실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수분 31% 뭐 거의 물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1.14 온도 27도 1분 뭐가 작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가 낮죠. 그럼 이 시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는 뭘까요? 요소가 아니고 질소분이 아닌 인산가리가 많다는 거예요. 인산가리가 위에 부분에 지금 1.9도 나와요. 표면에 점적 아닌데 여기는 중간에 1.9도 나와요. 예, 점적이 아니고 중간에는 좀 깊이 꽂았을 때 한 20cm 이상 꽂았을 때 수분 40%의 이 시가 1.5, 1.9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9, 1.5가 요거는 지금 현재 전체의 비료값. 그럼 이파리 색깔도 봐야 돼요. 모양과 색깔. 색깔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포도 딸 때 정도밖에 색이 안 돼요. 수확할 때. 수확할 때도 포도가 작게 달릴 때 요 색깔. 그럼 많이 달렸을 때는 수확할 때 색깔이 이거보다 더 진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 나오죠. 두꺼워야. 그러면 잎 두께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래서 잎 두께는 인산가리가 있는 한에 요소가 해결한다. 작년에 제가 6월달부터 엄청나게 올해 잘못될 걸 대비해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이마스케치 당도가 떨어져서 요소비를 안 주고 당도가 떨어져서 내수 시장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결국엔 일어났죠. 올해는 당불에서 몇 불 있습니까? 18불에서 제일 하위. 올해 유통 구조가 바뀔 거예요. 사이마스케치 박스 위에 아마 당불에서 푸시 나올 거예요. 아마 장목반에 내 거는 20불 있었는데 왜 18불에서 같이 팔아야 돼요? 그죠? 내 거는 내가 20불에서 부치가 나가는 거예요. 16불에서는 형님은 16불에서 부치라 우리 거 까먹지 말고 왜 속이고 팔아야 되는데 그 말 나오겠죠? 16불에서는 따지 말고 빨리 요소비로 들고 연면식 하면 되겠죠? 며칠만 하면 익힐 건데 소비자는 원했던 맛이 최하 18불에서예요. 18불에서인데 우리 18불에서 안 만들면 안 되겠죠? 올해는 4위급이 18불에서 그 18불에서 한다고 해서 뭐 20불에서 한다고 포도를 적겠다느냐 그건 아니에요. 많이 따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당불에서하고는 많이 딴다고 해서 당불에서 안 나오는 거 그 뻥이 있다. 질소비를 더 주고 당을 올리면 되잖아요.
질소비료 더 주면 잎에 엠보싱만 나오면 자고 새고 뭐 일을 해갖고 당분이 채우잖아요. 그 단 엠보싱이 안 나왔을 때 문제겠죠. 잎에.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염려가 된다. 우리가 원했던 상품을 만들려면 그 영양제가 전부는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관주 말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원소가 맞아야 돼요. 꼭 영양제 이런 자꾸 하고 싶으면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영양제 사가지고 냄비 한번 끓여보세요. 몇 숟가락 나오겠어요? 영양제가 끓이면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양제가 전부 아닙니다. 때로는 전부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전체는 전부가 아니에요. 냄비에 끓여보면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줬을 때 해가 되는 건 안 줘야 됩니다. 줬을 때 좋은 것만 줘야 됩니다. 그 해가 되는 건 안 줘야 되고 황금언론법에서 초기에 주라는 거는 얘네들이 봄에 처음에는 지 일을 스스로 못해요. 못했을 때 잎이 두꺼워지고 뿌리를 빨리 펼치고 행동을 빨리 유발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걸 개발했는데 제가 32년이 걸렸어요. 32년 만에 농사지을 알아낸 거예요. 비료를 갖다가 단간밭에 21다시 복합비료를 3만 평에 2,000포를 뿌렸거든요. 내 나무에 한 포씩 5kg씩 줬죠. 친구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올게 내가는 감농사가 뭐 감에 비료 묻고 그런 게 별 게 있나? 태비암이 비료인데 내가 1등이다. 내가 비료 제일 많이 줬으니까. 가을 되면 도장지만 2만 탕이 쭉쭉 있지 감은 째매네요. 아이씨. 요새는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모르면 뭐 남이라도 핑계를 팔아야 되잖아요. 요새는 비료를 가짜로 만들어서 내가 감이 요만하다 작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요소를 딱 2,000포를 꺼내가 내놔만 보시죠. 그것도 못 믿어서 딱 한 포는 일하는 사람 딱 제껴놓고 한 포 딱 끌어가지고 제가 줘요. 한 포를 딱 끌어가지고 두 나무 다 줘. 감나무 어부 요만히 큰데도 한 40년 50년 된 건데도 비료 한 포는 요소 한 포 주기가 좀 버거워. 허칠 데가 없어. 야, 이게 여사만 갖고 감나무 한 포기도 요소 한 포 주면 반포 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0kg를 허치려고 하는 게 땅이 보화가 빼곡하게 도저히 더 허칠 데가 없어. 그렇기나 말기나 두 나무에다 한 포를 줬어. 야, 요 나무는 가을에 가면 감박스 못 든다 이랬는데 역시 그것도 어마네. 그래서 봄에 동작을 일으켜 주면 안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 나무는 이 가지만 선택을 하고 굵은 가지는 굵은 가지만 지하에서 놀고 이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자 따로 노는 놈을 같이 뭉치는 걸 만들어낸 게 황금언론법이에요. 그래서 봄수는 잎에 영양을 먹으면 지가 먹어가 크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그 내려주면서 나무 밑에 껍질과 나무 목질부 사이에 행성층에 살을 찌워요. 우리 소나무 송고비 먹죠? 옛날에 뽀얀 거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달달하게 맛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냐? 내려가면서 만들었어요. 그게 연면십이 해야만이 만들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야만이 봄순이 작은 가지에도 굵어지더라는 거죠. 그걸 찾아냈거든요. 그게 32년 걸렸죠. 황금언론법 32년 만에 묵고 살라고 개발한 여기 오기까지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자재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조탁하는 거 제일 먼저 다 쓰죠. 대한민국 조탁하는 거 우리 집에 나와 있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요만한 병에 한 개 몇만 원 정도 사는 거 있죠. 그런 거부터 넘쳐 오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거 다 하고 나면 그 가을에 가면 감 딸 거 없어요. 전 다 감이 얼룩이 지고 개판데요. 그런 수 없는 경험을 쌓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해본 짓이 없어요. 미생물부터 친환경, 무생물, 무농약 뭐 판매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데 과거 내가 한 거는 그래 그 잘못됐든 잘됐든 남의 험담을 잘하는 스타일 제가 잘하자는 거지. 왜 그러냐?
그때는 내가 최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나면 성공하겠죠. 실패하고 나면 또 실패 조금 더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실패는 없고 성공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학문화하기 위해서 공식을 개발해서 4대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걸 하니까 연면시가 좋았어요. 그런데 가을 되니까 음달 양달 감이 다르고 이제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토양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봄에는 좋았던데 가을에 감이 쬐매나더라 이래요. 어이씨, 분명히 연구는 맞는데 왜 안 되게 찾으면 또 여기 문제인 땅에. 그 땅을 또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땅하고 지상부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달에는 질소를 더 먹어야 된다. 음달 가수원에서 퇴비 주고 복합비료 주고 감이 이만하다고 해서 양달에 고대람 다 가져버려요. 양달 가수원에는 단감밭이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감이 크게 나와요. 왜? 비가 많이 오는 해. 음달에는 비가 많이 오는 감이 시커멓게 나빠져 버려요. 추워서. 그래서 이 비료 형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양달 음달 다르다. 그럼 우리 포도밭이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세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요소 더 많이 줘야 돼요. 해가 세다. 그럼 바람이 정발량이 많아도 좀 더 먹어야 돼요. 수분 정발이 많아도 일을 적게 하거든요. 요소 더 먹어야 되고, 약간 반음지에 있는 게 일이 수월고 알이 잘 커요. 더위를 안 타고 쑥쑥 커요. 지금부터 또 감자가 안 커요. 여름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이러고 있다가 한 개가 말라 죽어버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설탕이 되겠어요. 시들머들해요. 시들머들. 우리가 작년에 포도가 어땠습니까? 이파리가 빨갛게 가만히 있었죠. 뿌리도 일 안 하고 이파리도 일 안 하는데 지가 붙어서 몰캉몰캉해. 몰캉몰캉해가지고 건 사이마스케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세포가. 영양이 적게 들어서 말캉거리는 거지. 그거는 말캉거리는 건 바로 단단하게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뭐냐? 입맛 젊은 청춘을 돌리면 돼요. 그 돌리는 게 뭐예요? 요소. 요소 이어가지고 잎이 풀어지면 금방 단단해져요. 많이 단다고 안 익는 건 절대 아니다. 그게 포도입니다. 그래서 봄에 한금을 놓고 강의가 많아요. 네, 강의 내용 중 절반이 봄을 차지해요. 봄에. 왜? 봄을 잘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토양의 비분양을 맞춰라. 그래서 이 사이마스켓 나무에다가 뭘 주느냐? 밥을 어떻게 차리냐? 비빔밥을. 질소는 밥, 나물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물이 많으면 밥을 자꾸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소 많이 준 집에는 100평에 50kg 들어갔어요. 40kg 들어가고 총무님이 전화 와서 경주에서 총무님 사진 딱 보니까 아직 멀었는데요. 아랫게 7kg 더 줬어요. 100평당. 그럼 지금 47kg 들어갔어요. 며칠 있으면 또 전화 오겠죠. 사진 찍어가지고 또 보고 안 됐으면 또 더 주라 그랬죠. 올게 기분 좋아서 더 달라 그래. 그 더 달고 싶으면 비로 더 줘갖고 이파리 두께만 늘려면 되겠죠. 두께 늘리지만 지금 세포가 늘어나고 껍질이 부드러워져요. 지금 잎이 바이러스 쪼그러진 것들은 껍질이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되는 주 원인들은 거의 대다수는 문제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게 잘못되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는 질소 부족 문제들입니다. 거의 대다수는 질소 부족입니다. 질소 부족. 그래서 질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앞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질소 부족분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식물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탄수화물 전쟁, 햇볕 전쟁을 일으킨다. 햇볕 뭐 해보려고. 그래서 마디가 늘어진 거는 왜 늘어졌을까요? 잎 두께가 얇았어. 잎 두께 얇은 건 뭐겠습니까? 비료량이 적었어. 뭔 비료량이 적었어? 질소 비료량이 적었어. 그죠? 우리가 지금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많아서 그렇다. 그거 다 뻥이래요.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많아서 큰 게 아니고 비료가 작아서 컸다.
우리 포도밭에 이파리가 쭉쭉 크고 마디가 쭉쭉 늘어지고 이파리 잇을 맺으면 비료가 작아서 이파리가 크고 잇을 맨다. 이제 정답이죠. 예. 일단은 잇을 맺으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잎 끝에 물이 튀어나오면 안 좋은 거다. 일단은 포도 잎 끝에 물이 튀어나오면 안 좋은 거다. 왜? 뿌리에서 만든 거는 다 잎이 먹어야죠. 근데 잎이 먹어야 되는데 잎이 안 먹고 밖으로 튀어나오잖아. 밖으로 나오잖아. 삐직삐직. 삐직고 나오면 뭐겠습니까? 잎 속에 탄수화물을 못 생산했다. 그럼 원인을 거꾸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런 부분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인상가리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바닥에 NK나 다른 걸 줘버리면 금방 나빠져요. 아주 빠르게 나빠집니다. 걷잡을 수 있이 나빠져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 그래야만 생산이 늘고 품질이 맛있게 나와요. 지금 연면 시비와 잎 두께는 포도 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너무 커서 문제가 되지 작아서 문제가 절대 안 됩니다. 알이 껍질이 두껍다 소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리 가다로서 함수량이 떨어져서 더위를 타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더위를 타서.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정말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샤인마스켓을 당브리스를 20브리스까지 끌어올려야 내가 행복하게 팔 수 있어요. 개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20브리스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인다면 개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한 23브리스, 25브리스까지 끌어올려야 될 거예요. 개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작년에 잘못을 올게 더 한다면 쌀매스의 시장이 더 많이 무너져요. 시장이. 올해 우리가 잘못했던 일을 답습하면 외국 시장도 없어져요. 그러면 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좁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저가의 상품이 먼저 팔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저장 창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저장 창고에서 견딜려고 하면 당분이 높지 않으면 못 견뎌요. 탄수화물 에너지 양만큼 견디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에 저장 포도를 지금쯤에 5월달에 팔고 싶으면 당분이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될거예요. 더 단단하고 좋아야 되겠죠. 그럼 한순간도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우리가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당브리스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맛없는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팔아볼 생각 전혀 하지 말아요.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고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전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 와서 교육받은 분들은 꼭 필히 박스에다가 당브리스를 표시하게 파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개몽해서 당브리스 포도 박스에 붙이가 팔아야만이 우리는 시장에서 안정권에 들어가겠죠. 소비자가 우리를 갖다가 원망 안 하겠죠. 그 선진국에는 과일 박스, 조그마한 소파장 박스에 당브리스가 다 붙었습니다. 제주도에 그 불로척하는 밀감 조그마한 박스에서 먹어봤죠? 맛이 있죠? 그거는 당브리스 13이 정해져 있어요. 하우스에 나왔건 노지에 땄건 당브리스 13이 돼야 됩니다. 당브리스가 없으면 그건 그 이름 안 붙여져요. 농협에서는 그 출하에 규격해놓은 거죠. 비파괴 당도계가 돌면서 선별해버려요. 그리고 미리 예찰해가지고 그 집의 농가에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샘플을 받아서 당브리스 맞게끔 우리 출하해야 되겠죠. 요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잘해서 많이 달고 괜찮다. 그거는 초기 연면시에서 리드를 해서 이끌어준다. 골드그린 2번, 골드칼 1번.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맹물 10일 안 하면 7일 만에 살포해라. 지 혼자서 먹어요. 맹물 10일 하면 3일에서 4일, 뭐 5일 만에 더 당겨서 해도 된다. 왜? 대사정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내려가서 뿌리에 비료를 가져올 때는 비료가 있으면 좋다. 근데 그게 포도는 잎이 날 때 뿌리가 나온다는 가치. 잎이 날 때. 그런데 포도 가지 굵기에 따라서 행동이 좀 차이가 편차가 나요. 그걸 연면시비로가 바란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준다. 그리고 설탕은 탄수화물이죠. 바로 들어가면 에너지원 되죠. 크기도 하고 성장도 다 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가지에 굵게 살을 찌워요. 그래서 도장지를 적게 발생합니다. 그 가지를 오게끔 만들어줘요. 봄에 선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가지가 굵었더라도 그거는 여름에 영양을 생산을 적게 하면 우리가 이 굵은 가지 잎을 딱 따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영양이 관이 다 껴요. 천천히. 그럼 작게 져요. 많이 내려가야 많이 올라와요. 영양간이 다 껴요. 그건 뭐냐면 목질부 아래 행성청 사이에 목질부를 새로 만들어요. 그럼 작년에 우리가 나무 가지는 지금 봄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서 검붉은 진액으로서 막아버려요. 안 가요. 작년도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던 나무 가지의 관은 봄에 구멍을 막아버려요. 붉은 나이테로.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 만들어져요? 여름에 만들어져요. 휴men기 만들어지는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걸 완성시키기가 거기서 청을 막는 거는 여름이에요. 봄에는 그거 흘러야 되거든. 그죠? 봄에는 그 수액이 흘러야 돼요. 그러나 여름에는 막아가냐 안 가야 돼요. 그게 그 관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데 에너지가 그늘해진데 에너지가 가면 어떻게 되면 헛낭비죠. 겨울에 우리가 낙엽 질 때까지는 끝. 그러면 봄에 새순이 날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대비해서 얘놈들이 똑똑해요. 봄에 이파리가 영양을 생산 못하는데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면시비의 목적이에요. 봄에 영양산을 생산해가 안 주면 안 가요. 나뭇가지가 2개, 3개 났다. 국화. 한번 따먹고 잘라가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 속에서 위에 끊으면 눈이 크겠죠? 이래 되겠죠? 그럼 요 놈이 상봉이 안 되잖아요. 요 놈을 이파리를 몇 장 뜯어보면 요 똑같이 커요. 안 내려주면 여기 안 줘요. 뿌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요게 안 준다는 거죠. 요 2개가 국화가 줄기가 자라고 있는데 잘라먹고 한번 더 써요. 가지를 올려요. 그럴 때 요렇게 잘랐을 때 요게 크고 요게 작아요. 2놈을 같게 만들어 우리는 되겠죠? 요거는 상품, 요건 팥지. 안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을 갖다 이파리를 한 3장 뜯어버려요. 그럼 2놈이 똑같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요. 약간 차이 나는데 표가 없어요. 많이 뜯으면 이게 두루 작아져요. 이파리 더 뜯으면 이게 더 작아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면시비의 목적이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같게. 잎이 처음 태어났을 때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때 연면시비, 목면시비 목적입니다. 그걸 같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잎에 있는 영양소 내려갔다 왔다는 동작을 빨리빨리 해준다. 그럼 나무의 행동보다 더 빨리 하면 우리는 더 힘을 강화시키는 거죠. 힘을 강화시키면 비료를 먹고 생산을 늘렸을 때 그 힘은 우리가 최대한 끌어내서 써야 된다. 그러면 가지가 지금처럼 굵은 것들이 많죠. 내송이 달아도 괜찮아. 이건 포도 봉다리가 아까워서 못 사겠습니까? 포도 봉지까지 아까워서 못 살 사람 없어요. 포도 봉지 인건비 든다고 포도 봉지 못 살 사람 없죠. 못 익힐까 싶어서 봉다리 더 못 사죠. 못 익힐 수 걱정은 아무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못 익을 거냐고. 봄에 연면시비가 잘 하는데 여름에 요소 줄 건데 땅에 갈이 들었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포도 이파리 만지보고 엠보싱이 나오면 되고 이파리 잇을 맺으면 요소 좀 더 주면 되고 척경기 꽂아가지고 수분 35% 45% 맞추면 되고 수분은 35에서 45% 이 씨는 봄에는
뭐 한 2.5 정도의 출발해가 내려가면 되겠죠. 지금 한 2.0대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좀 더 있으면 뭐냐 1.8을 만들면 돼요. 1.8은 이 시일 뿐이고 잎이 두꺼우가 엠보싱이 나와야 된다. 또 가짜로 보고 이파리가 뻣뻣한 거로 보고 비로 들었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파리가 색이 진해야 돼요. 색은 니리끼리 한데 봄에 잘 먹어갖고 이파리 힘줄만 굵은데 그걸 갖다 우리 이파리 좋다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뭐 칼슘을 친다. 칼슘을 치가 딱딱이 굳혀놓으면 또 헷갈려. 그죠? 함부로 더 이상한 거 헷갈리게 하지 마라. 칼슘을 치가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헷갈리겠죠? 아랫게 그 며칠 전에 경산에 가니까 용성인비를 인산에 만내 주고 거기다가 뭐 규산지를 또 줬다나? 이 파리가 희한한 색깔이 나와. 요소는 100평당 한 포를 먹었어 20kg. 근데 이게 누팅팅한 이상한 색깔이 나와. 요소 주고 한 며칠 동안은 이슬 안 맺어. 며칠만 지나면 바로 이슬 줄줄 맺어. 그죠? 가리 양이 많아거나 다른 성분이 많으면 돌가루 종류 보면 많이 먹으면 잎이 딱딱해져요. 규산 같은 거 안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규산질이라든지 용성인비 여기 인산이 많은데 들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갖다 엮는 순간에 해가 더 심해져. 그죠? 그래서 토양에 있으면 있는 거는 과다다. 과다는 활용하자. 더 주지 마자. 퇴비 유기물 있으면 퇴비도 주지 말고 유기물 많이 있으면 그래 하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토양 이 시로 채취를 잘못하면 엉뚱하게 나옵니다. 토양 시로 기술센터에 가져갈 때는 거덕만 살짝 걷어내야 돼요. 거덕만. 이 로타리 친 거는 걷을 필요도 없으면 그냥 가져오면 돼. 그냥 갖다 줘야지. 이걸 갖다가 또 걷어내고 밑에 파가지고 로타리 밑에 거 갖다 주면 생땅이에요. 생땅 갖다 주면 가짜로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덕만 살짝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짜로 나오고 내도 헷갈려. 아, 분명히 기술 센터가 이 밭은 좋고 저 밭은 나쁘고 이런 집이 있어요. 이걸 파가지고 뭐 100을 끌고 갔다는데 전부 생땅을 가져간 거예요. 한 10cm, 뭐 10몇 cm 걷어내비를 보고 15cm 걷어내빈 사람 있어요. 15cm 이만큼 걷어내비고 밑에 이 생땅이 많죠. 이걸 파간 거예요. 아, 그걸 파가서 보니까 저 분명히 일을 잘할 사람인데 가방이 안 맞아. 그래서 흙을 어떻게 파주냐 하니까 한 밭은 좋고 두 밭은 나빠. 들쑥날쑥 개판해 이게. 안에 게 내용물이 두 밭은 되게 좋아요. 그럼 안 주면 맞아. 이 밭은 들쑥날쑥하니까 흙을 어떻게 파주냐 하니까 15cm 걷어내고 파줬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흙을 파줄 때는 꼭 위에 거덕만 살짝 걷어내면 돼요. 우리가 가수원 같은데 그 감나무나 이런 거 복숭나무 같은 거는 막 부디게 안 파고 요타는 저런 거 있죠. 그냥 위에 주는 거 그것들 거름 딱 걷어내고 그 밑에 거 파주면 됩니다. 위에 거름만 싹 걷어내고 그래야만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주면 감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지겠죠. 작아져요. 그렇죠. 퇴비에서 제일 먼저 튀는 소금이 튀어나버려요. 봄에 잎이 나오자마자 작아져 버려. 짜버려져 버려. 그래서 퇴비를 언제 줘야 될까? 이것도 또 찾아야 되겠죠. 퇴비를 갖다가 지금 줘도 또 더운 때죠. 그럼 가을에 제가 소금을 좀 흘려내버려 버려요. 소금을 흘려내버려 버려요. 겨울에 주든지 해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 되기 전에 퇴비를 빨리 주고 흘려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사이마트가 하우스 이거 비 가리면 비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갈 데가 없어요. 퇴비 비로 많이 주가 겨울에 물 주가 또 울가 내비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안 주면 되거든요. 또 울가 내비는 농법 하는 사람 있죠. 겨울에 포도 따고 겨울에 막 물을 갖다 한 달 주라 두 달 주라 샀고 그러죠. 물을 대라 샀고. 그래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있는데 더 주면 우리는 자원 낭비 우리나라가 못 사라져요. 토양 분석 꼭 믿으시면 됩니다. 그거 안 믿을 필요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거. 용성인비 인산이 있는데 불용은 아닙니다. 그거 뿌리가 잘 녹이 먹어요. 제주도에 뭐 3년 4년 안 줘도 되는데
4년 안 줘도 청태가 껴요. 그리고 밀감나무 같은 10% 청태가 튀어나와요. 몸에서. 근데 요소 주면 없어져요. 작년에 요소 제일 많이 준 집이 제주도의 키위밭에 요소 3,000평에 300포. 100평에 10포. 키위가 태풍 불면 이파리 잘 찢어지거든요. 알고 보면 비료가 작아서 잎이 얇아서 찢어진 거였어. 작년에 9월 초에 제주도에서 나오면서 그 3,000평 밭에 키위밭에 가니까 이파리가 3,000평에서 하나도 안 떨어져서 태풍 바로 지나갈 거 조천 쪽으로 이파리가 부채개만큼 두꺼워. 두꺼운데 부들부들해요. 샤인마스켓 잎이 그 두꺼우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달아도 이카네요. 두껍고 부드러우면 다 이카네요. 두껍고 빳빳한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샤인마스켓 다 익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상가리가 많은 거 불용화가 아니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우리가 포도 이파리가 얼금얼금하게 누렇게 된 거 마그네슘 결핍을 그러죠. 이파리가 누렇게 얼금얼금하게 되면 그 마그네슘 결핍 절대 아닙니다. 가리 가다 고온 열상입니다. 그것도 요소 좀 풀려요. 그래서 봄에 시작해서 목매 12대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 그 2 내지 3회. 그럼 연매 12는 봄부터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럼 7월 15일부터 이후에는 골드 칼라만 써도 됩니다. 그 골드 칼라에는 칼슘이 들어있고 그린에는 칼슘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나 6월 달 돼서 우리가 7월 달 돼서 갑자기 우리가 비료가 없는 걸 알았으면 연면십에 요소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도 들어가고, 요소를 100팽당 얼마나 넣는 게 제일 좋을까 기준값이죠. 10kg에도 이상 없습니다. 근데 좀 낮추고 줘라 그러죠. 100팽당 5kg나 7kg 줘라 그래요. 근데 알비로를 뚫어주면 가스가 나와요. 알비로 바로 주지 마라. 알비로 주면 가스 나옵니다. 암모니아 가스. 잘못 이파리 타 죽어요. 그리고 관수를 할 때 관수에 관이 안 맥히게 하려면 알알이 큰 거 말고 짠 거, 그래놀 요소 짠 거 있죠. 그냥 요소, 짠 거, 알이 보드라운 거. 알이 굵은 거는 코팅한다고 다른 이물질이 드는 것 같아요. 여과기가 좀 맥힐 수가 있어요. 그 알이 작은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관주로 주는 게 제일 해갑더라. 여름에 고추밭에 100평당 10kg 줘도 고추가 멀쩡합니다. 100평당 요소 10kg 줘도 멀쩡해요. 그것도 내가 관주로 해주면. 예, 괜찮아요. 놀거리 줄 때는 100평에 한 번씩 줘버리죠. 오래. 그렇죠. 가다가 미끄리 자빠질 만큼 줘버리죠. 하얀한데 그렇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인삼밭에다가 요소를 줘놨겠네. 인삼이 좋아. 인삼도 그것도 그 요소를 뭐 굶어 준 거예요. 인삼이 노릇탱탱하게 죽은 거, 우리 사이마스켓 이파리 노릇탱탱하게 못 익힌 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포도를 빨리 수확을 하고 싶으면 잎을 두껍게 해라. 잎을 두껍게 해라. 그리고 힘줄을 노랗게 만들어라. 힘줄은 가리다. 힘줄이 빨개지면 가리가 되게 많은 거고, 힘줄이 노라지는 건 괜찮다. 힘줄이 빨개진 거는 이미 우리는 넘친 거예요. 가리가. 지금 여기서 힘줄이 빨간 거 있잖아요. 요거 나오자마자 요게 빨가면 요게 잘 못 커요. 더워서. 요 놈이 지금 힘줄이 빨개가지고 장애를 입으면 얘가 잘 못 커요. 얘는 더 늦겠죠. 얘는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얘는 오는 것만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이 타요. 순의 끝에는 오는 것만 묻을 거 있고, 잎의 아래 거는 해준 나겠죠. 그리고 우리 포도가 여름에 이 알이 축과 현상이 쪼들어진 거 있죠. 시들어진 거. 시들어지면 뭐랍니까? 칼슘 결핍 그러죠. 가리 뭐 이거 떨어지고. 예. 포도가 이래 시들어진 거는 칼슘 결핍. 고추가 여름에 시들어지고 마르면 칼슘 결핍. 거짓말을 진짜 잘해. 그 질소 부족에 의한 웃자라면 시드름이거든요. 결국에 포도가 축과 현상 일어나는 건 요소가 부족해 이파리 함수량이 없어서 그래요. 그 요소 주면 금방 치유되는데 칼슘이 지금 절대 치유 안 돼요.
그, 치료제가 제일 많이 써야 될 게 결국엔 요소거든요. 우리가 얘가 잿빛 곰팡이 올 때, 그럼 잿빛 곰팡이 여름에 오죠. 그때 왜 엮었습니까? 이파리가 얇아서 일액을 뱉은 거죠. 근데 좋아라고 뭐 이상한 거 또 줬잖아요. 아미노산 뭐 줬다면 그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바로 튀어나오겠죠. 잎이 얇으니까 나오죠. 그 잿빛 곰팡이 오잖아요. 그 잿빛 곰팡이 약 치는 게 아니고 잿빛 곰팡이 약을 치고 요소로 염면시워야 되겠죠. 잎을 빨리 살을 째야 국물이 또 안 나오죠. 그죠? 그 요소 간주해가지고 잿빛 곰팡이를 잡아야죠. 잿빛 곰팡이 온 원인이 뭐냐? 잎 두께가 얇아서 잎이 자기가 뿌리에서 가진 영양소를 뱉은 거거든요. 뱉어가지고 요 끝에 맹친 거거든요. 단백질, 아미노산,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매체가 여기 자꾸 맺힌 거예요. 그럼 여기 맺혀 있으니까 여기 먹으러 왔겠죠. 여기 맺히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세포가 죽겠죠. 까맣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수문장이 없겠죠. 잎 끝에 여기는 다 수문장이 붙었어요. 수문장. 근데 이 수문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줄줄 나오겠죠. 수액이. 그러면 저녁에 낮에 먹었던 게 기공으로서 수분 증발하고 남은 거 외에는 이 밖으로 나오겠죠. 단백질, 아미노산 그런 나오겠죠. 그러면 요걸 좋아하는 미생물이 곰팡이,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 여기 오는 순간에 뭐예요? 촉수를 만들어가 다른 데로 꽂아요. 다른 데로 빵꾸 내놔버리면 그 또 수액이 새게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요. 우리 설탕을 줬을 때 피는 곰팡이는 빵에 피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식물을 뚫지를 못해요. 안 뚫어요. 설탕만 먹고 까맣게 없어져요. 근데 잿빛 곰팡이는 여기에 있는 잎 끝에 있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먹고 세포가 상한다니. 세포가 상한 원인은 뿌리에서 가져온 그 영양소 때문에 그렇다. 뿌리에서 가져온 칼슘이나 가리, 마그네슘 얘들이 요 뭉치갖고 세포가 죽은 거였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자꾸 더 나와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강의 속에 나오는 걸 자꾸 여러 번 듣고 익혀야 돼요. 이슬을 많이 맺는 거는 결국엔 잎 두께 얇다. 요소 더 주자. 이렇게 정의되죠. 요소를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습니까? 하루에 한 1kg 주는 건 괜찮아요. 하루에 100평당. 조금 쌓여요. 그래 하면. 그러니까 잎이 두꺼워지면 안 주면 돼요.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게 조금씩 언제 주고 있나? 한 7kg 주고 퍼뜩 끌어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야만이 생육의 리듬이 맞죠. 그러면 지금 시간 지나고 나서 가을에 가서 알 키우려고 하면 크나요? 안 크죠? 세포의 양을 확충하려면 지금 잎이 두꺼워야 돼. 예. 그래서 빨리 줘야만이 잎이 더 빨리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8월달 언제까지 줘도 생각하는 건가요? 포도가 당도가 있을 때까지 주면 돼요. 따면서 줘야 되니까. 포도가 수확할 때까지. 딸 때를 요소를 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잎이 두께가 얇으면 당도가 안 올라갈 거니까. 이 포도는 조금 열매가 커도 괜찮아요. 딸 때. 왜? 커도 색깔이 그것 갖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과는 색깔이 빨갛고 나면 되게 따져요. 그죠? 포도가 약간 색이 조금 원해도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단단하고 맛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당도가 있으면. 포도가 딸 때 여기 꼭지가 쏙쏙한 거 있죠? 요거 작게 큰 거거든요. 그 요소 넣어주면 이거 톡 튀어나와버려. 우리가 딸 때 이거 티 들어간 거 있죠? 포도가. 요거 작게 큰 거예요. 영양 더 먹으면 요거 톡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보면요, 저도 그 농사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선배님들이 6월달까지 질소질 주고 7월달부터는 주만 뭐 열간하고 이상 있다 그래가지고 뭐 농가에서 항상 그런 걸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 개념이 이제 깨졌는데, 예. 지금도 가끔씩은 7월달 이제 앞으로 6월달 이제 지나고 7월달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도 좀 고민 아닌 고민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워낙 이제 농가에서 저 질소질을
7월 6월 말부터는 끊으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 그렇지. 예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농업은 과학이다. 무지하면 죄가 되기도 한다. 무지하면, 맛없는 포도 팔면 죄가 되죠. 소비자를 속 있으니까. 무지하면 죄가 되기도 하고, 무지하면 용감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은, 잎이 두꺼워야 된다. 요소를 안 주고, 질소를 안 주고 두껍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안 죽어도 두꺼우니까. 그죠? 예, 그 방법이 제일 좋으나, 식물은 대사작용으로 무기물 원소로 먹고 큽니다. 그 무기물 원소인데, 무기물 원소의 에너지가 제일 가격이 싼 걸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좋긴 하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그죠? 과거에 어른들이 측정기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과거에 10년 전에, 예, 10년 전에 측정기 가지고 강의한 사람 없죠? 예, 그 이식값에 대해서 강의한 분 없죠? 그 한꺼번에 하고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측정기 딱 꽂아가 아침 통화할 때 사진 찍어 보내버려요. 그럼 포도 이파리 사진 찍고, 해 뜨기 전에 그러면 제가 보고, 맞네, 안 맞네. 두 번 편등하면 되겠죠? 제주도에서 전화 올 때 백합이 어떻게 오는 거 아닙니까? 밤마다 골고루 딱 찍어, 사진 찍어가지고 데이터 내가지고 딱 보내버려요. 그러면 요소 두 줄을 말을 한 방에 끝나요. 이 식감 몇 cm 얼마 나와요. 5cm, 10cm, 15cm 딱 적어가 쪼르르 와요. 골고루 하우스 동당. 제주도 초연남이 아까하고 종이도 그냥 박스 쪼가리 딱 적어가 그냥 짝짝 적어와요. 그러면 이 식값 얼마 되면 딱 데이터 보겠죠. 그 다음 식물 사진 딱 찍어와요. 이 식값 식물 딱 보고 두 개 보고 맞네 안 맞네 결정하겠죠. 이게 과학영역이에요. 근데 과거 어른들은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게 황금알농법에서 이제 가리키니까 설탕농법이다 하는 지역, 황금알농법 요소농법이다 하는 지역 두 개가 이제 또 쪼개져서. 그런데 작년에 김천에서 오고 뭐 밀양에서 온 분들 포도 따면서 요소비를 주고 연면시비 칼라 뿌려가지고 최고의 맛을 내가지고 대표님 떡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요소 안 먹고 단 거 절대 안 나온다. 이파리 얇으면 당도 안 나온다 그죠? 그죠? 간단하죠? 사과에서는 좀 문제가 달라져요. 사과는 색이 연해지거든요. 키워버리면. 사과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는 봉다리 산에서 열과는 뜨겁진 않아요. 사과는 이놈이 이파리 작으니까 노출되어 있어요. 햇빛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뒤집어요. 잎이 두꺼우면 함수량이 늘어나서 열과 현상이 없는데 사과 딱 책상에 얹어놓고 딱 보세요. 한나같이 빨간 데는 전부 다 작아. 한쪽이 뒤쪽에 노랗거든요. 커가지고. 그건 크면 색이 mon해져요. 사과 농사는 비료 안 주고 무조건 쪼라는 농사를 하거든요. 그 영양제만 장사하면 돈 벌어요. 비료 적게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엽이 떨어져 버려요. 이파리가. 이거는 비료 작게 줘도 이파리 붙어 있어요. 쪼그리 있지. 떨어지지 않아요. 이놈은 쌓이면서 겠죠. 근데 사과는 이파리 홀랑 떨어져 버려요. 무비. 그러면 왜 먹느냐? 그거 또 그 갈반 약을 치고 있거든요. 한 놈은 사과 열었고 한 놈은 죽은 자리에 새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새나무 심으면 이건 멀쩡해. 갈반도 없고. 사과 열은 놈은 갈반이 들어. 가지가 겹쳐 있어도 이건 안 들어. 왜 그랬겠습니까? 갈반은 병이 아니고 질소 부족에서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사과나무 지가 못 빈 거예요. 영양 이동해 못 비고 그 다음에 사과만 큰 거예요. 그 요소 주면 갈반 자체가 안 와요. 우리 사이마스켓이 요소 주면 어떻게 해요? 당도만 올라가지 뭐 장에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주라 해도 그것까지 주지는 못해요. 이파리 두꺼우면 안 줄 거니까. 1년에 그 포도가 좀 달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100팽당 한 요소 한 5포 정도 먹을 거예요. 100팽당. 100kg. 예, 100팽당 5포 정도. 5번 100kg 아니야. 예. 그 올 봄에 지금 마늘에 비료 제일 많이 준 사람이 100팽당 마늘에 7포 반 요소. 예. 그리고 양파에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비료 100팽당 9포. 마늘이 그거는 엄청나게 클 거예요. 마늘에 지금 최고 비료 올게 많이 준 사람이
12포. 평균 12포 주는 사람이 팽당 나오는 양. 그 전에 시험했을 때는 순천에서 우리 회원이 100평당 마늘에 18포 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샤인마스켓이 집집마다 양달 음달 다르기 때문에 비료가 얼마고 생산이 얼마나까지 아는 사람 없죠? 그죠?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1kg 500 달아가지고 당돈 오면 1kg 500 달겠죠. 수울한데 봉다리 더 크게 만들어가. 그죠? 뭐 2kg 달아가지고 한 번에 한 송이 해주면 끝나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두 가지 만들어가 2개를 다나 한 송이를 달아가 2kg 만드나 다를 게 없죠. 똑같잖아요. 이거. 근데 2kg 달아가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예? 2kg하고 500g 내기하고 틀리지 않아요. 있는 게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여기 가지를 여기 우리가 포도 어깨송이 있잖아요. 여기 500 여기 1kg 여기 1kg 달아야 2kg거든요. 그 봉다리 한 군데 2kg 싸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 포도 한 송이에 한 송이 줄기 하나에 우리 2kg 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은. 그럼 우리가 선택을 안 했을 뿐이고. 그럼 결론은 여기 온 송경식 2kg 땄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송이 결정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봉다리 큰 거 만들어 한 번씩 앞으로 끝나니까. 자루를 만들어야 돼. 예. 아니 뭐 한 봉이 싸고 끝내지 그거 봉다리 2개 3개 싼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가지 20개 달아가지고 1kg씩 한 개 다는 거하고 그 10개에 2kg짜리 2개 다는 거하고 그러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결국에 잎 두께 엠보싱하고 두께 양이 비례하니까 그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일 20개 하려고 하면은 10개 달아가지고 2kg씩 2개 다는 게 일은 많이 수없겠지. 그렇죠. 시장성 문제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한 1kg 넘도록 달아가지고 일이 수으려면 박스 쪼개 더 주더라도 한 2송이 좁히고 2kg 조금 넘어도 내가 비료 좀 요소 좀 더 주고 그리 정량이 제일 나아요. 그러면 요 한 가지 굵은데 한 4kg 400 정도 달아가지고 4kg 400 달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 4kg 400 주고 2박스 주면 되잖아요. 2kg 사이에. 그럼 돈 받으면 돈 맞게 술고. 그럼 돈이 아까워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요소 쪽에 더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좀 1, 200g 더 줬다고 소비자가 내년에 더 잘 사겠죠. 저 집에 사니까는 2kg 주는 게 2kg 200에 주니까 다른 사람보다 싸잖아요. 당도 올려주면 되고. 근데 우리는 저울 주면 이게 포도가 이동하는 과정에 100g, 200g 잘 말라요. 건조 잘 됩니다, 여름에. 양이 축 잘 나요. 수박 같은 거 여름에 사다 놓고 집에 거실에 두어보세요. 이틀 잘 되면 잘 작아져요. 쑥쑥쑥 작아져요. 그 공기에 과실이 부피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줄면 어떻게 돼? 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로를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소비자를 생각해서 금쪽으로 줄 필요 없습니다. 그 쪼개기 더 크게 만들고 잎 두께 맞춰놓으면 되는데, 예, 그걸 갖다가 배우고 해야 되지. 그거 어째 오른쪽 왼쪽 실대는 거 많이 하고 있지. 그거 다 필요 없지. 그래서 김천에는 이제 말통을 좀 작게 씁니다. 그 미생물도 안 써요. 미생물 쓰니까 장애가 심하더라. 미생물 주니까 장애가 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도 때로는 장애가 되더라. 그 이제 이거 쓰지 말라 하면 또 제가 요도 먹어요. 그 사람 장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지역에 가면 한가만 없고 요소 농법이라 그러니까 또 농협에 농자재가 안 팔려요. 농협에 농자재가 안 팔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농가는 또 농협에 직원이 그 요소 사러 가니까 엔케를 줬었어. 그러니까 돈 한 1,000만 이상 날리겠어.
아, 요소만 줬으면 돈이 훌쩍 늘어날 건데, 그거다가 마을밭에 비료 뿌리려고 하니까, 형님, 요즘 그거 주면 안 돼요. 그 요소 주면 안 돼요. 그거 앵겨줘본 거야. 그럼 돈 날아가본 거야. 이게, 식물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먹고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 어느 정도 이래 추적해 보니까, 10의 1 정도밖에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인상가리가. 10의 1 정도. 소모량을 계산하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마을밭에 100평에 6포 정도를 복합비료했단 말이에요. 그 마을 농사 짓고, 그 비료 요소를 그것도 한 4대포 쳤어요. 그리고 총 한 12포 마을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그 흙을 파다가, 나락 농사 짓고, 흙을 파다가 기울여서 분석하고, 올게 6포 이은 거하고 2개 조상이 똑같아요. 과다로 나와요. 그 나락을 심어도, 벼를 심어도 인상가리는 과다예요. 안 먹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상가리 좋아하는 게 이게 몇 년 가겠습니까? 잘못하면 10년 간다니까. 그럼 이걸 로타리 지금 왔다리 갔다 그대로 있겠죠? 그럼 비료 잘 깨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슬매대 가리 묻다가 떨어지고 묻다가 떨어지고, 요리 갔다가 요리 오고, 요리 갔다가 요리 돌아오고, 이파리 떨어지면 다시 오고, 가지 자르면 다시 돌아오고. 뭐 나간 게 별로 없어요. 뭐 포도 조금 따가지고 뭐 가리가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그 포도 이거는 다 돌아오는데, 그 포도 안에 그 가리 그래 안 돼요. 당이 많지. 근데 백합 같은 잘라 다 가가버리잖아요. 그 가리 많이 가요. 꽃은 싹 잘라 가져가 버리잖아요. 소풀 심어가 배분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풀을 심어 로타리 치잖아요. 가리 안 없어져요. 다시 갔다 다시 내려.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가리를 없애려 그러면 심어가지고 그거 싹 잘라내야 돼. 잘라내자면 가리가 안 없어져. 그럼 우리는 뭐 돼야 돼? 요소 되져갖고 포도 만들어 따먹고 없어질 때까지 안 주면 되니까. 뭐만 줘야 돼? 요소만 줘야 돼. 요소만 줘야 돼. 그게 궁금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사님들 그 교육을 들어보면은 포도가 이제 개화가 돼가지고 모자를 못 본다 하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뭐 칼슘, 붕소 들어있는 것처라 동시개화, 축진제처라 이러는데 제가 지금 그 골드 중에 세도 치고 칼날 한번 쳤거든요. 예. 그래도 그 사람들 얘기대로 그건 쳐야 됩니까? 아니면 골드 칼려고 대신해야 됩니까? 영양제 장사 그거 당연하지. 그거 뺏겠습니까? 말로 안 할 뿐이지. 제가 똑똑한 제가 그거 뺏겠어요. 다 있어요. 그거 뭐 설탕 연면시 했죠? 예예예. 그거 또 있고 탄수화물 있고 그 밑에 요소 줬죠? 예예. 또 있고 남아서 너무 수직이 잘 되는 문제지. 복숭아 같은 건 집에 땡기도 안 떨어져. 가장이가 부러져 버려. 황금을 넣고 복숭아 솟고도 가지 다 부러져. 집에 땡기면 가지가 부러지면 복숭아 안 떨어져. 단단하게 달아붙습니다. 맹물을 아무리 뿌려도 수정됩니다. 이시 측정기에서 함수량만 맞추면 되고 수분 35에서 45% 잎이 두꺼워지면 되고 연면십이 해나면 수정은 100% 잘 되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굳이 그걸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 다 있는데 뭘 또 치면 잘못하면 가다돼가지고 장애가 일어나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쪼개임을 잘못되면 칼슘 결핍,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거 마그네슘 결핍, 요즘 나온 게 뭐 붕소 나왔죠? 다 뻥입니다. 껍데기 안 벗겨지고 분석이 비비고 그걸 모자를 못 벗는 그게 뭐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때문에 함수량이 작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탄수화물 부족이 원인은. 수정이 잘 안 되는 것은요. 원인은 전체 탄수화물 부족이에요. 그럼 우리 설탕 주고 있잖아요. 그 설탕 언제까지 줘야 되나?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포도 알이 그 녹두알 만에 볼 때 설탕 주지 말아거든요. 왜 그러냐? 포도 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어 있으면 봉지 싸고 나서 다음에 그 끓음이 매체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봉지 싸고는 설탕 줘도 괜찮아요. 잎이 자라면 설탕 양을 줄여도 괜찮아요. 한 500g 대로. 지금은 주면 전만큼 다 돈이겠죠. 성냥알만 알면은 설탕 주지 말고. 녹두알만 하면 설탕 안 줘도 됩니다. 그 복숭아 같은 건 그 구슬만 하면 설탕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털에 배겨. 복숭아 털에 배기면 곰팡이가 피니까 복숭아는 알이 그 구슬만 할 때 설탕 쓰지 마라 그래요. 근데 설탕을 그렇게 계속 쓰면은 당분 때문에 벌레나 뭐 이런 게 많이 안 달라붙습니까?
벌레는 돈이 없어가 사탕을 안 사 먹어갖고 설탕을 먹지 몰라요. 위장 기관에 그게 없어요. 소화 기관이 없어요. 소화 기관을 가진 거는 파리, 그다음에 나비, 벌 몇 종류만 있지. 요는 곤충은 없어요. 요는 곤충들은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황금을농구에서 이 나무가 건강해서 좋으니까 개미가 이리 많이 들고 와요. 물고. 개미라는 문제겠죠. 그 지가 날라서 이어서 영양이 많으니까 정식을 많이 해요. 또 개미가 또 자꾸 들고 와요. 일로. 개미가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이 영양이 많은 나무에다가 진딧물 물에다 이거 갖다 놓는다니까. 그 개미 그 진딧물이 똥 싸면 당분 얻어 먹으려고 개미가 물고 온다니까요. 개미는 설탕을 좋아해요. 근데 진딧물은 설탕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없어요. 그 저백을 먹고 소화하는 거예요. 어린 것들은, 작은 것들은 단순하게 먹어요. 그 단순한 동물들이, 단순한 곤충. 대표는 그런데 저온 창고 쓰는 사람들은 봉지를 씌워가지고 봉지채로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저장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되는 거 없습니까? 그때 곰팡이는 끝났잖아요. 그 곰팡이는 과일을 안 먹어요. 그리고 좋은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섭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결론 이상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멈춰요. 좋은 창고에서 곰팡이는 피는 게 아니고 과일이 썩을 뿐이죠. 그거는 영양소가 없어서 썩는 거, 상처가 나서 썩는 거죠. 그건 별개. 봉지에 이제 설탕 저기 있으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포도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봉지 안으로 그 코팅이 돼서 못 들어가요. 예. 뭐 수분이 이동 못 하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더라는 거죠. 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얼마 전에 전화 들었던 윤건식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 혹자는 설탕 대신에 포도당을 설탕처럼 쓰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샤인마스켓 포도가 예. 당도가 너무 높아서 예. 당도만 높지 새콤달콤한 맛은 없다. 예. 그래서 일본은 새콤달콤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출을 할 때 외국인이 당도만 높은 것은 먹는 양이 적다. 많이 못 먹는다. 바로 느끼해진다. 새콤달콤하면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새콤달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하고 그 설탕과 포도당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포도당은 거론을 안 하는 게 포도당은 마트에 안 팔아요. 그죠? 아니 만약에 썼을 때 본인 혼자 마시고 제가 강사가 말을 안 하는 때는 그걸 혹시 좋다고 댐비 가지고 구하려고 하면 없어요. 그죠? 어디 구할 거예요? 황금원농구에서는 마트에 살 수 있고 식자재 마트에 살 수 있고 농협에 살 수 있는 거 간단하죠. 그런 거. 그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시라. 이제 됐죠. 정리가. 어쨌든 식물에게는 포도에게는 포도당도 상관은 없습니까? 그 포도당이 포도에 쓰라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편리하려고 몇 가지 뺀 거죠. 당만 만들어낸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는데 굳이 좋다고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 집에 있으면 쓰고 그 뒤에는 마트에 가서 식자재 마트에 가서 설탕 사서라. 이렇게 간단하죠. 포도가 당이 없고 맛이 없는 거는 가리가다 고온 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을 독성을 빼버려요. 황금을 사과를 수확했을 때 깎아놓으면 뽀얗습니다. 쪼개나면 한 달 뒤에 뽀얗습니다. 독성을 빼야 됩니다. 과실은 익을 때까지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곤충이나 동물이 못 먹어야 자 씨앗 번식합니다. 마지막에 익을 때는, 한 방 익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행잎처럼. 은행잎이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죠. 단풍이 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찜꼬면으로 만들어버리죠. 내 이파리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내가 먹겠다. 거기 있던 벌레 다 뒤지고 나면 내도 못 먹어. 은행 이파리 떨어뜨리면 벌레가 싹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가 손해죠? 찜꼬면으로 만들어버리죠. 혈액순환 개선이 되죠. 은행 이파리가 영양가가 좋으면 푸른 거 따가지고 찜꼬면 뽑으려고 하면 찜꼬면 없어요. 혈액순환 개선제가. 과일이 익었을 때는 썩지 말아야 된다. 다음 동물이 먹을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된다. 요거 황금을 사과 익어 나면 새가 쫓아마다 안 썩어요. 첫째는 향이 좋아야 된다. 색깔이 좋아야 된다. 향이 좋아야 된다.
먹은 동물이 또 먹을 때까지 안 썩어야 된다. 그리고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또 먹고 수입해야 된다. 먹은 동물이 오래 기억해야 된다. 그 동물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된다. 요겁니다. 황금어랑포 소가 먹으면 요 동작이 나오고 쌓이면서 역시 요 동작이 나와요. 아, 그러면은요. 포도가 망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사인이. 예. 망고 냄새 안 나는 건 뭐가 부족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래요? 가리 가다 고온열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리 가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양에 요소 조락하는 이거 풀기 위한 동작이에요. 잎이 두껍고 엠보싱이 나와있고 이 대사장을 잘하면 이 동작이 일어나는데 골드그린의 컬러가 도와줄 뿐이에요. 마지막 가면 정말 맛있는 맛을 만들어줘요. 그리운 맛, 향기로운 맛. 그게 저는 그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좀 줘라. 그런데 그건 아니다. 뻥이래요. 그런 강사도 있더라고요. 땅에 마그네슘인데 뭘 또 줘? 말 되는 소리 해라. 땅에 마그네슘인데 왜 또 줘? 이파리가 먹게 만들면 되지. 뿌리가 가짜를 해 만들어도. 그럼 지금 그 거리를 칠 때 저기 뭐 설탕을 함유해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500리터에 3kg. 3kg. 그런데 여름에 이제 6, 7월 달 되면 잎이 일을 잘 하거든요. 비로 줘가면 그때는 더 낮추어도 돼요. 7월 10 며칠까지는 한 3kg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봉지 싸기 전에는 또 알이 그 녹두알 많을 때 쓰지 마라. 네, 쓰지 말고. 그 뒤에 또 써라. 농약하고 같이 쳐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맛이 없는 포도는 뿌리에 비료가 없고 잎에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그리고 골드그린 골드레스 컬러 쓰면 정말 예술적인 맛이 나와요. 제가 그 미설이 맞췄었는데요. 예, 비료를 평소에 주던 그 배로 줬어요. 예, 더블로. 예. 그 다음날 이슬이 딱 없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 우리가 강의를 듣고 배울 때 뭘 배워야 될 거냐?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던 게 잎이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포도 잎을 봐라, 잎을 봐라. 그래서 잎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엉뚱한 거 너무 많이 배워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물은 단순하다. 작물은 뭐 이 대사장 이게 얘가 이놈이 그리 복잡하게 안 생겼어요. 자연환경에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사이마스켓하고 블랙 사파이어하고 조금 달라요. 얘보다 더 잎 두께가 얇은 게 블랙 사파이어, 루비 로망. 얘들은 더 얇아요. 예, 그러면 더위를 더 많이 타는 종이거든요. 그러면 질소 함량 요구도 더 높다는 거죠. 그거는 잎을 탱글탱글하게 안 하면 더위 타서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블랙 사파이어 들었다가 갑자기 조가 붕 뜨다가 내려앉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익혀가지고 시장 출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는 다는 건 다 달아요. 근데 더워서 세포가 굳어가 안 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 세포 껍질은 세포는 굳어버리고 과육만 자라니까 안에 터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샤이마켓 꼭지하고 블랙 사파이어 꼭지하고 꼭지 크기가 달라요. 사이마스켓 꼭지 커요. 그리고 사이마스켓은 우리가 무액을 만들어 놨잖아요. 무액을 만들게 되면 시방이 비었어요. 열매가 크면 안에 공격이 좁아져도 되고 또 이게 열매 위에 그 꼭지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튀어나올 때거든. 요거 튀어나올 때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사이마스 여기 들어갔죠? 여기 뽀록이 튀어나올 때요. 작년에 경산에서는 게 튀어나왔거든요. 요거 튀어나오면 요래도 요거 튀어나오면 송이당 한 200g 늘어요. 요래도 요거 튀어나오면 여기 튀어나오면 가만히 튀어나오기 안도 맥혀쁘지. 안에 요만큼 피운 거 보시죠? 그 시방이 피운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씨를 없앴기 때문에 씨앗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익을 때에는도 꼭 질소분이 필요하다. 그 늦게 따는 뭐 어째서 익힐 건데. 요 놈이 먹고 요 놈한테 익혀줘야 되잖아요. 요소를 딸 때 요소를 준다고 당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맛 두꺼우면 되니까. 어중중하면 맛이 없겠죠. 풀려가지고 어중중하게 풀려가. 더 좁으면 당이 올라갈 건데 어중중하게 준 거 있잖아요. 당도 못 올리고 어중중하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도 올라갈 때는 식용유식이만 해야 돼요? 요소 줘야죠. 간주도 하고요? 그렇죠. 그 이식값은 꼭 필요합니다. 그 양이 계속 있어야 된다. 항상 이 씨를 재고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그렇죠. 1년 총계에 들어가는 양이나 이런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그럼? 봄에 이 씨는 한 2.0 정도, 2.5 사이, 여름엔 1.8. 예, 그래서 이 씨값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왜 여름에 많이 먹을 때 이치가 낮냐면 다량으로 많이 먹는데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잎이 생산했을 때 들어간 게 과일로 계속 빠져나가요. 그 과일로 빠져나간 만큼 계속 우리 두께를 유지해줘야 돼요. 보존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잎 두께가 얇아지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달았으면 예, 계속 질소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연면십에서 대사작용이 빨리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맛이나 향이 그대로 나와요. 그걸 지켰어요. 저 박사님 강의대로. 예, 저기 물 500에 그린 몇 리터? 1.5리터. 1.5리터. 컬러도 똑같아요? 예, 컬러도 1.5리터. 예, 예. 엠보싱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엠보싱. 이거 보고 지금 엠보싱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땡기가 맨질에 눈 감고 땡기보세요. 엠보싱 볼록볼록 느낌이 있던 거지. 이건 지금 엠보싱이 아니에요. 이 볼록볼록 엠보싱 보세요. 눈 감고 당기면 맨맨하지. 엠보싱으로 알고 계시는데 뭐. 엠보싱은 눈을 닫고 눈 감고 딱 땡길 때 볼록볼록 느낌이 나와야 돼요. 엠보싱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얼룩 둘러가고 심줄이 굵은 거지 엠보싱이 아니라고. 엠보싱 아니에요 그거는 다. 엠보싱은 이 정도 하면은 엠보싱 안 되나요 혹시? 택도 안 했어요. 여기 엠보싱 하나도 없어요. 이파리가 빨간 게 나오는데 뭐 엠보싱이 나와요? 엠보싱이 나오려면 놀래 낮아빠질 만큼 굵어야 돼요. 그렇죠. 이슬도 안 맺어야 되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포도가 엠보싱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두꺼워야 돼. 이거 딱 잡아 당겨보면 편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농가에서 엠보싱을 볼 때는 눈을 감고 만졌을 때 볼록볼록해요. 예, 그래서 이건 엠보싱이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볼록볼록하다 엠보싱이 아니에요. 엠보싱은 요 사이에서 더 튀어나와요. 사이. 이 사이에서 한 개 또 튀어나와요. 지금 우리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마른 목걸로 이렇게 돼 요 사이에 또 올라와야 돼. 볼록볼록 또 올라와야 돼. 이게 각이 이렇게 지는 거는 힘줄이 굵은 거지. 힘줄이 굵어지고 그 다음에 안에 든 것이 요 안에 요 마른 목걸 요 안에 다시 튀어나와야 돼. 예, 예, 칸칸이 좁이. 예. 장관님, 예. 지금 요것은 좀 어리고, 요런 건 좀 어리고, 이런 거. 예. 이건 비슷하잖아요. 예. 이거는 예를 들면 두 송이 달아도 충분히 익힐 수 있겠는데, 세 송이도 익힐 수 있겠는데, 네 송이도. 예, 지금 최송이, 내송이 지금 결정하는 거는 지금 가지가 굵을 뿐이지 지금에서 바꿀 수 있는 단계예요. 뭐냐? 지금 여기서 이식값을 2.0을 올리는데 이슬이 안 맺게 하고 잎을 두껍게 만들었을 때 한했을 내송이 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엠보싱이라고 택도 없이 하고 있어. 그럼 결국은 누리끼리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한 송이 다는 거예요, 농사예요. 요소 물 부족이네, 그죠? 지금 주면 늦지 않습니까? 안 늦어요. 그럼 안 늦어요. 요것도 같이 익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는 저는 와서 설계를 해줘요. 근데 이 설계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우리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관행농법에서는 공기락하잖아요. 개화 시기에. 개화 시기에 굶기면 수정이 안 되죠. 개화 시기에 잎이 부드러워야만이, 두꺼워야만이 이동이 빠르겠죠. 함수량이 많아야.
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또 지역에 가니까 전라도 강진에 가니까 물주락해 매일 물을 쳐줘가 농사를 개판지고 있어 지금. 우리 또 꼭- 공기 가지고 농사 벌이네 그러니까. 그 군기 가지고 가리 가다 고온열상을 일으켜요. 안 그래도 입이 탔어요. 그렇죠. 가리 가다 고온열상 세포가 파괴되는 형태. 그 쪼그리지고 껍질이 두꺼워지가 단단한 맛없는 포도를 만드는 기지름길이에요. 물렁물렁 포도. 그렇죠. 아니 껍질만 두꺼워요. 지금은 잘못돼 가지고 질소가 없고 함수량이 잘못되면 껍질만 두꺼워져요. 껍질만. 그 물렁물렁한 거 여름에 질소가 없은 거고 그건 별개고. 그 여름에 물렁거리도 괜찮아요. 그때 요소 주고 또 풀어도 풀려요. 황금알 농부에서는 잘못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의 결과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잘못된 거 하나 푸는 방법 몇 가지. 그리고 우리 간에는 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엠보싱이 되려면은 뭐 하는 엠보싱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비로 들어간 게 한 100평에 한 10kg 남짓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100평에 여기가 한 30kg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100평에 30kg 얼마나 많아요? 100평에 한 30kg 들어가면 놀랄 만큼 좋아져요. 그때에 지금 이 포다가 내 송이를 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사정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섞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늦더라도 요소를 섞지 말라는 게 지금은 요소를 섞지 말라는 거는 요소를 섞으면 나빠져요. 조용. 아직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 조용히라고. 조용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 다들 조용해. 지금 왜 연매집에 요소를 쓰지 말라는 꼭 아셔야 돼요. 쓰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가짜를 배우가 돼가지고 요소를 줬을 때 금방 좋아져요. 그다음 주는 시기가 늦어지겠죠. 그럼 더 나빠져요. 손해가. 지금 요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다량으로 들어가 있거나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소를 안 주고 연면집에 요소를 깔짝깔짝 좋게 만들었다. 그 뒤에는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날 하루가 뜨거워지면 바로 나빠져 버리게. 뿌리에서 먹어줘야 힘있게 올라가죠. 그래서 초기에 연면집에는 요소 쓰란 말 절대 안 해요. 근데 여름에 6, 7월 달에는 돼서 그때는 요소 쓰고 다 해야 되죠. 아니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울로서나 알로서나 급하게 해결해야 되니까. 더우니까. 예. 잎이 얇아서 빨리 과일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잎이 두꺼워야 과일을 키우죠. 잎이 두껍다는 소리는 질소를 먹고 광합성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었다. 설탕물이 과실로 가죠. 맹물이 과실로 가겠어요? 설탕물이 뿌리로 가야 되겠죠. 뿌리의 효소는 뭡니까? 설탕물이에요. 유기산과 설탕물이에요. 그 뿌리에 우리 위장처럼 조건으로서 땅에 나가서 흙을 촉촉이 적셔서 녹여서 먹겠죠. 그게 지상물로 왔겠죠. 근데 지상물로 왔는데 낮에 그는 잎으로 들어가고 저녁에 그 어떻게 할게요? 저녁에 벗겨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피곰팡이 되겠죠. 그 유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래 되겠죠. 유박 주는 것들만 옛날에 안 주던 제피곰팡이 잘 나오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요게 아미노산 덩어리 되겠죠. 아미노산 요소를 분해가 단백질로 만들었다면 얘는 아미노산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잎 끝에 아미노산이 맺히고 단백질, 아미노산,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맺혀가지고 거기 농도가 진해지면 제피곰팡이 붙겠죠. 그 세포도 또 파괴돼요. 이슬을 많이 맞으면 잎 끝에 있는 게 잎 끝이 죽어요. 요 끝이 잎 끝에 요 세포들이 죽어요. 그 가리가 비료가 자꾸 농축이 돼서 그래요. 잎 끝이 타는 이유는 이 포도 송이 끝은 뾰족하지 않습니까? 끝이.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건 많은 건 왜 그렇지요? 그거는 아 그래요? 전년도에 그 꽃눈 맺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에 작년도에 꽃눈 분화할 때 지금 잎이 조금 진해지면 가리 1kg 써서 대사정 더 빨리 해가 포도도 빨리 키우고 꽃눈들 빨리 집어야 해요.
잎이 색을 더 진하게 만들어서 빨리 요소 연면십이 들어가라. 염화가리 일으키려라는 거예요. 염화가리 일으키려야 꽃눈이 아래 몸통을 베길 거예요. 그럼 아랫잎이 지금 포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개 부러진 건데 여기 두껍고 살이 쪄서 더 두꺼워지고 요게 가리를 가져야만 여기 꽂는 분화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가리가 필요해요. 가리가 있으면 대사장이 빨라져요. 영양 이동이. 그래서 가리가 필요합니다. 가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질소가 없고 이게 이파리가 힘줄이 빨간데 가리를 쓰면 나빠져요. 그죠? 더위를 더 많이 타겠죠. 잎의 함수량이 떨어지고 그럼 이슬을 더 많이 맺겠죠. 그런 원인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면은 내일 모레 지배린 한다 이러면 물도 왕창 크고 또 뭐 영양제도 왕창 집어넣고 이래라 하잖아요. 보통. 그때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요소만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 전에 잎을 두텁게 만들어 놔라. 그 전에. 예, 그리고 하던 대로 해라. 뭐 그런 거 의미가 그런 거 왜 무지 앉아서 이야기하냐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게 뭐 꼽힌다고 해서 요 쬐깐 게 뭐 달라지겠나요? 그런 이제 전자는 굶기고 그때 가서는 왕창 넣고 물이고 그냥 막 영양제 관수를 이제 그 지배인 처리 하루 이틀 전에는 충분히 주라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충분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수분이 35에서 45%. 예, 그러니까요. 왜 무식한 소리 또 이야기하냐고. 수분이 35에서 45%. 예. 척정이 없는 사람한테 왜 기술을 배워?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학 영농을 하려고 모인 거지. 주먹국 농법을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주먹국 이야기하고 있어. 과학 영농이에요. 수분 35에서 45%. 예, 예. 그러면 기존은 계속 가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게 뭐 요거 쬐깐 여기 뭐 꼽힌다고 해서 뭐 영향이 달라지겠어요. 그걸 꼽힌다 해서 뭐딴 방법이라 하는 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맹물 시배도 있고 수증기 잘 돼. 아무 관계 없어요. 똑같아요. 내일물 뿌려도 이상이 없다. 예. 제가 일시 측정기는 어디서 구입을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 예, 사무실에 전화하면 직원들이 다 합니다. 가격은 85만 원. 그래서 측정기에서 수분량을 35에서 45% 정해졌죠. 예. 예, 수분 35에서 45% 물을 왕창 주라. 그거는 아니시 없고. 그것이 이하고 황금알 농부에서는 수분 나왔고 이식값 나왔고 그 다음에 잎의 보는 방법 나왔고 그 다음에 토양 분석표를 합성해서 해라. 그 다음에 절간이 좁히려고 하면 비료를 더 줘라. 대표님 그러면 제가 미안한데 저 기계가 있으면 그 과학적으로 충분히 알겠네요. 대표님은 그걸 굳이 예. 이거 하나 갖고 왜 비료 버는 거 이게 비료가 세면 이렇게 묻고 예. 비료가 약하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비료 약한지 센지를 않게 예. 보고 하세요. 비료가 약하면 울로 비료가 세면 밑으로 이러 말고 예. 비료가 약하면 바짝 들어요 하늘로 햇빛 올라고. 그러니까 숨겨야지. 내가 비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기 그냥 알아서 말해줄게요. 그거 보고 잘 하세요. 근데 그 감정 시기는 아침에 보는 거예요, 저녁에 보는 거예요? 예? 아침에 봐요, 오후에 봐요. 사장님 아침에 보나 오후에 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비료 야가 말할게. 예. 마찬가지 하시면 돼요. 우리 그 아침에는 꼬부라 있다가 그러면 이제 세고 오후에도 쫙 피지는 노래 들으면 거잖아요. 약한 기라요. 그렇게. 이게 고사리가 올라올 때 요래 올라오거든요. 주먹을 쥐고 이렇게 숙여요. 왜 비껴가야 되거든요. 그 영양이 없으면 피해지거든요. 여기 또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이 있으면 요래 굽게 나가야 돼요. 비껴가야 되거든요. 이게 나가잖아요.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비료가 없으면 이제 끝나기 전에 요래 서야 돼요. 비료가 있으면 요래 숙여 나가야 돼요. 고사리 올릴 때 요래 나오거든요. 요렇게 가면 앞에 받쳐도 비껴가요. 그럼 요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대기가 못 가겠죠. 그래서 얘가 비료가 있고 우리 송경 이야기하는 송경식 씨가 이야기하는 요 방법이에요. 고사리가 올라올 때 비료가 있으면 요렇게 나와요. 비료가 없으면 요렇게 서버려요. 그 포도송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강의 중에 보면 고사리가 올라올 때 붉은 놈은 수익이 올라온다. 비료가 없으면 요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들린 거 이건 지금 그렇죠. 적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요래 숙여 있어야 비료가 있다. 그 비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송이의 끝이 휘어진 거는 비껴갈 수 있다. 아직까지 더 큰다는 소리고
피어진 건 안 큰다 소리. 들리면 멀어져요. 예. 이 꼬부라지 짧아져. 야가 말을 해요. 그렇게 답은 여기 예.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피어지냐 오물이냐 고사리 강의에 있거든요. 고사리가 힘이 있는 놈은 요래가 온다. 그것만 하시면 요래가 계속 큰다. 피어지면 필요가 없다.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고사리의 강의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아. 이 덩굴이 커가기 때문에 비껴가야 되잖아요. 그럼 숙여야 돼요. 힘이 있는 건 펴가 끝나거든. 뭐 바로 펴야 돼. 지금 펴야 되지. 뭐 꼭으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펴지고, 힘이 있으면 숙여 있다. 그리고 패턴을 활용하면 됩니다. 아까 그림 두 번에 뭐 칼라 한 번. 칼라 한 번 이렇게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잘 3일이나 5일 정도 일주일. 일주일에 맹물 시비를 안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래서 그 이상을 함부로 섞지 마라. 이파리 다 죽는다. 황금알 농법에서는 영양제 다른 거 섞으면 우리 걸 빼라 그래요. 더 농도를 맞춰 놨기 때문에 그 이상 섞으면 잎이 타버려요. 그래서 요즘 같이 온도가 높으면 오후에 살포해라. 오후 4시 이후에. 그래야만 잎이 안 타 죽는다. 아침에 타고 햇빛 잘못 나쁘면 잎이 고실라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아껴 할 때하고 다르고 지금 요 이파리가 또 빨개졌죠. 이런 것들. 그죠? 이제 빨개졌죠. 햇빛 더 보니까 빨개져 버렸죠. 그렇죠. 비료가 없으니까 탈수되니까 그렇죠. 함수량이 없어서 그래. 빨개졌죠. 심줄이 빨개졌잖아요. 그래서 아껴 들어올 때부터 제가 비료 있다 소리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덩굴이 좀 좋아 보인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료를 갖다가 한 40kg 정도 될 때까지 끌어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지금보다 50% 늘어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포도 많이 따려고 농사 짓는 게 조금 따려고 근데 내년에 딴다고 돈 더 비싸지나? 지금 많이 따야죠. 예. 올게 많이 따야 되지. 맛있는 거 많이 따야지. 내년에 가서 더 많이 따려고. 뭐, 예,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우리, 상주지역의 사이먼세켓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